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에는 21만 6천 건의 청구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한 주 전보다 1만 3천 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로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주 연속으로 감소하며 이는 2월 이후 7개월 동안의 최저치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23만 건도 하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의 고용 감소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던 상황이 지금은 반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도 4만 건 감소하여 168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주요 은행들이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이 조치는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려는 전략입니다. 대도시들은 또한 주택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 구성원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도 첫 주택 구매로 인정받아 계약금 비율과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경고하며 개발도상국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협력을 강조하고 안보 체계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분열 위험을 언급하며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의 특별인출권 SDR 재조정을 지지하고 미얀마의 폭력 사태의 우려를 표시하며 민주주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전망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며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가치가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고금리 예상으로 달러 인덱스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는 최고치에 근접하거나 도달하였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시장 개입하고 있지만 미중 간의 금리차 확대와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가 연말까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미국 경제의 강세와 국채 수익률 상승에 기반하며 달러 가치는 최근 6개월 동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글로벌 경제 불안감이 달러의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로이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81% 사인의 전문가가 달러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 약 70%는 1년 내에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 완만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아이폰을 포함한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사용을 일부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서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조치는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애플과 같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애플 주가가 하락했으며 이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은 7월에 432억 달러로 전월 대비 2.3%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8%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IA 회장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완만하지만 꾸준한 월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향후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주와 중국에서 성장이 있었으나 일본은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유럽은 성장했지만 일본, 미주, 아시아 태평양 기타, 중국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했습니다. SIA는 이 정보가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가 집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진 완화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채연구원 KDI 이 경고했습니다. KDI는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지적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경기 부진 완화라는 표현을 제외했습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등 여러 지표를 통해 경기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 공급이 제약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은 양호하지만 고용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헤지펀드와 비은행 기관들의 숨겨진 레버리지 사용에 대한 경고를 내리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취약성을 강조했습니다. FSB는 특히 합성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에 주목하며 프라임 브로커로부터의 대출을 감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레버리지는 시장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FSB는 내년 정책 중 비은행 기관의 레버리지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 요건을 강조하며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위험 관리와 스트레스 테스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고를 지원하는 예시로 아케고스 자산운용의 파산과 영국 국채 금리 급등을 언급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인사들은 다가오는 금리 결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결정이 없으며 금리 인상이 가능성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속 9회 금리 인상 이후 이번에도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중앙은행 총재들은 어느 결정이든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 금리 인상 가능성을 3분의 1로 보며 10월이나 12월에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총재들은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이 우려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과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경제의 둔화와 이란산 원유 공급이 유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가는 최근 10개월 만에 $90를 넘어섰으며 $100를 넘을 전망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 조정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 가격 상승에 민감하며 수출과 내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상황과 이란산 원유 공급이 유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원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확대되었으며 현재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7월 무역 적자는 $650억, 이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GDP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서비스 수출이 부진한 것이 큰 원인 중 하나이며 중국과의 긴장과 달러화 강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미중 간 긴장 완화와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지방 정부가 민간 투자 부족 문제로 발행한 인프라 건설용 특별 채권이 지방부채 상환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심각한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예산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1개 지역 중 25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허베이성의 6도시는 이러한 채권을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부채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채는 숨겨진 부채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재무부 발표와는 달리 월가 투자은행, 골드먼, 섹스, 은 지방 정부의 총 부채가 약 $2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